나는 앞만 보면 돼. 테슬라와 함께라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로보택시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선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뒤늦은 충격이 주가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새롭게 확인된 로보택시 관련된 정보와 왜 시장에서 뒤늦게 로보택시를 서프라이즈로 인식하였는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또 반복되게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약 1% 상승했는데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어제부터 시작한 로보택시입니다. 테슬라가 지난 20일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은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보택시가 시작되니 테슬라의 주가는 아주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난 17일 날 살펴봤던 EPS와 주가의 상관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미래 EPS가 올라가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 타이밍 혹은 선반영이 되는 시기 자체는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 EPS 상승이 없지만 사기꾼들의 펌핑에 속아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곤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EPS가 실제로 상승하기에 앞서서 기술적 격차를 확인하고 주가가 먼저 오르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주가 선반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 2년 뒤에 EPS가 오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어닝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선반영은 모르겠지만 기술의 실현 가능성으로 봤을 때 미래 EPS 급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근거는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모두 다 큰 격차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들과 4, 5년 이상의 간극, 현실적으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자율주행 데이터, 모델의 크기, 이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기 위한 AI 인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AI 관련 탑티어 인재들이 존재하는지 유무였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기술 격차를 하나의 허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서프라이즈 자체가 시장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니 뒤늦게 깨닫고 아주 작은 기술의 실현 가능성에 기반한 선반영이 조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제 로보택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매출 창출 그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1년 정도만 기다리게 되면 로보택시 덕분에 EPS 역시 의미 있는 상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혹은 무감독 자율주행과 관련된 선반영의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빠르면 6개월 정도 뒤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한다면 9개월 뒤부터는 로보택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것을 어닝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2분기 같은 경우 로보택시와 관련된 매출을 따로 분리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혹은 최소한 4분기부터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조금 더 직접적인 수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를 공개하는 순간 그 다음 분기에 얼마나 높은 매출 성장이 확인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시장 역시 머지않아서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통해서 엄청난 EPS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매출 성장 속도를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서 상당 부분의 주가 선반영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선반영되지 않은 주가가 남아있게 된다면 EPS가 폭등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이 모두 다 반영되게 됩니다. 로보택시 덕분에 실질적으로 EPS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앞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뒤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확인된 로보택시발 8% 주가 상승 같은 경우 시장은 아직까지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기준 선반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시장은 여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격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넘쳐나는 노이즈 속에서 이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도 확인하고 왜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더티 테슬라님께서 공유해주신 로보택시 장면입니다. 옆에 앰뷸런스가 등장하니 바로 길가로 가서 멈추고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나니 다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FSD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로보택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로보택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욱더 안전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행자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에서만 교통사고로 매년 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 수치 자체도 정말 안타까운 수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을 잘못하여서 사망을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덜 억울한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보통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이 잘못을 해서 함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비살인마인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죠. 로보택시는 운이 없어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들을 미래에 줄여주는 역할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 역시 로보택시가 얼마나 안전하게 주행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세미트럭이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는 오히려 더 공간을 확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로보택시 입장에서도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세미트럭 운전자 입장에서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여서 조금 더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로보택시 관련 영상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이브 리씨 같은 경우 무려 5번의 로보택시 탑승 영상과 함께 웨이모 사용을 비교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현재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로보택시 사용은 일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 안에 다양한 이스터 에그 혹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돋보이는 디테일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로보택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얼마의 팁을 남길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사실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팁을 남긴다라는 게 조금 이상한데 팁을 남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스터 에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다라는 의미의 Just kidding과 함께 아주 힙한 고슴도치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초기 로보택시 같은 경우 사불 20센트 고정 요금이 적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이 역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택시보다 더 저렴한 비용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나오는 이 팁 화면 자체는 하나의 농담이었지만 조금 장거리를 택시를 타게 된다면 테슬라의 고정 요금인 4달러 20센트 이상의 비용이 팁으로만 나갈 수도 있는 게 현재 택시 시장입니다. 얼마 전 확인하였던 오비 리서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가격이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인 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미래 큰 시장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로보택시의 섬세한 편의성 기능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뒷좌석 스크린 같은 경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앱을 사용하기만 하면 벌써 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본인의 계정이 연동되어서 본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팟캐스트나 음악 혹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로보택시를 타고 난 다음에 따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보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자동으로 모두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터치 한 번만 하면 목적지까지 원하는 음악을 들으며 혹은 원하는 영상을 보며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탑승자가 만약 창문을 올리지 않고 내리게 된다면 창문 역시 자동으로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사이버캣뿐만이 아니라 모델 Y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철저히 대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벌써 FSD가 다양한 국가에 배포되어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끝난 상황이지만 오늘 주가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은 이 역시 납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점점 더 커질수록 또 동시에 로보택시로 활용되는 차량의 숫자가 점점 더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뒤늦은 충격을 시장은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충격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이고 그동안 테슬라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이게 정말 되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차이이지만 하드웨어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29개의 카메라, 5개의 라이다 센서, 6개의 레이더를 사용하며 차량의 원가만으로도 20만 불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9개의 카메라만 사용하고 현재 판매가로 37,490불이 표시되어 있는데 원가는 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웨이모 차량의 하드웨어 비용 6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에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연말 수천 대 혹은 만 대 단위의 로보택시가 운영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확장되었을 때 시장이 얼마나 더 뻑이며 선반영을 미룰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 역시 장기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이자 즐거움입니다. 그 밖에 어제 아쇼크는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보게 되면 동부 시간으로 3시 15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3시부터 로보택시가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보택시 운영을 시작하고 13분 38초 뒤에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다양한 대시보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화면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보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다양한 로보택시 카메라 역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로보택시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현재 로보택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대시보드로 보입니다. 물론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화면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대의 리스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스크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로보택시를 나타내게 된다면 최소한 1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존재한다는 거 역시 볼 수 있으며 또 이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이 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오는 이 대시보드 역시 상당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4분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 112의 로보택시 운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동시에 오른쪽을 보면 500마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총 112회 운행을 했는데 500마일밖에 운행을 하지 않은 거면은 4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운행을 여러 번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초기에 단거리 운행이 많아서 이 수치가 높게 찍힌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35인데 무려 14분도 되지 않아서 112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10대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한 35대 정도면 그래도 말이 되지 않는가. 보통 로보택시를 한번 탈 때마다 4에서 5마일 정도를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4에서 5마일을 이동하는데 4분이 조금 더 걸렸고 35대의 택시가 있게 된다면 이 112의 로보택시 주행 역시 설명이 되게 됩니다. 초기 로보택시가 몇 대로 시작하는지 역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이런 내용 역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10대로 시작했든지 혹은 35대로 시작했든지 딱 한 달만 지나고 나면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에서 중요한 건 로보택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안전성이 증명이 되게 된다면 한두 달만 지나도 로보택시의 단위는 100단위도 아닌 1000단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와 함께 중요한 게 바로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바이두의 자율주행과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곳을 보게 되면 대시보드가 존재하는 게 아닌 원격 조정용 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율주행이지만 실제로는 1대1로 마킹하며 원격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대시보드를 통해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실상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을 증명해 나가는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증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장은 뒤늦은 충격 혹은 테슬라 주가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이즈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로보택시 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해주신 척쿡 씨의 글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글을 작성하지 않지만 짧게 한마디만 적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로보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블룸버거 리포트가 제게 와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말은 미안하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블룸버그와 같은 미디어들은 과거 테슬라가 기회를 주었지만 본인들이 그 기회를 다 날려먹은 것입니다.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 리포터는 바로 발길을 돌려서 갔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디어입니다. 얼핏 보면 척쿡 씨가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조금 이따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분이 로보택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리포터가 다가오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It depends. Are you with somebody?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로이터입니다. 아니요, 로이터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웃으니 이제 본인 또 이해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차량 경험이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아주 뛰어났다라는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첫 로보택시 시작은 초대장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장은 언론사에게 간 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가 로이터 기사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영상에서 확인된 문제 때문에 미국 니사에서는 벌써 테슬라에 접촉했다라는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은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kind of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입니다. 시작이 되긴 되었는데 완벽한 게 아니라 일종의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는 얼핏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전체 그림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요도보다 훨씬 더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기존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해야지 본인들의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부분을 과장해서 리포트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기사 역시 지난 10년간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작성이 되며 노이즈를 부풀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은 X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로 잘 알려진 게리 블랙 씨 같은 경우 X 본인 계정에 구독한 사람들에게만 추가 정보를 준다며 왜 안전 요원이 무언가 버튼을 만지작거리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타보거나 소유한 사람들은 저 버튼이 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차문을 여는 버튼이죠. 그런데 그 버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구는 게리 블랙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 멍청함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또 다른 제대로 된 기관 투자자이신 레리 골드버그 씨 같은 경우 헛소리 좀 그만해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게리 블랙 씨가 정말 이 정도로 멍청해서 이런 글을 남길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리 블랙 씨가 인사이트가 많이 부족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초 지식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멍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멍청한데 월가에서 잡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게리 블랙 씨는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할까? 바로 그 이유는 언론사에서 다양한 멍청한 소리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게리 블랙 씨는 본인이 직접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 씨가 운영하는 이 펀드의 수익률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펀드 전체 수익률이 5.5%입니다. 이 말은 게리 블랙 씨가 새롭게 고객을 늘리고자 한다면 이런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고객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게리 블랙 씨가 타겟팅하는 사람은 본인의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잠재적인 고객들의 지능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꼼꼼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과거 백그라운드가 월스트리트라고 말하고 온갖 헛소리를 해도 전문가인 척하면 그냥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만 본인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은 사실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본능적 자극 중 하나가 공포입니다. 그 공포를 자극하게 되면 언론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언론사의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구조 자체를 파악해야지 왜 게리 블랙 같은 사람이 좀 너무 처참할 정도로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왜 언론사에서는 아주 자그마한 일을 엄청난 일인 양 부풀려서 공포를 조장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다람쥐 쳇바퀴 마냥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공포에 이끌리는 햄스터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먹이가 되며 주식시장에서 단기 공포와 노이즈에 이끌려 의미 없는 사파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에 초점을 두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곳에서